안녕하세요. 알고리즘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도사 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마스터 theorem이라고 하고요. 그 마스터 theorem을 번역한 것이 이제 도사 정리입니다. 이 도사 정리는 재기 알고리즘을 의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도사 정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결정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재기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점화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점화식들을 도사 정리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표준 점화식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표준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갤 때 그 작은 문제들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같을 경우에만 우리가 도사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사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6가지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사 정리에 대한 증명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정리를 증명하는 것이 간단하진 않지만 이 정리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많은 우리가 중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 곱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수 곱셈 문제는 1장에서 첫 번째 노트에서 살펴봤는데요.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곱셈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카라슈바 알고리즘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용했던 곱셈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입니다. n제곱. 이 n제곱인 알고리즘을 이 초등학교 곱셈 알고리즘은 그 자체는 재기 알고리즘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체는 그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정수 곱셈 알고리즘을 우리가 분할 정복으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자릿수 2개를 곱할 때 그 n자릿수를 2분의 n자릿수 4개로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a와 b로, y는 c와 d로 분할할 수가 있고,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xy의 곱은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xy는 2개의 n자릿수의 곱셈인데 4개의 2분의 n자릿수의 곱셈으로 소문제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요. 이 분할 알고리즘, 요 분할 알고리즘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4개의 2분의 n자릿수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AC, AD, BC, BD를 구할 때 이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4개를 구한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통해서 XY를 구해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비용은 AC의 값을 에다가 0을 추가하는 거, 또 AD 플러스 BC 값에 0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이 3개의 값을 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은 이렇게 되는데 그 비용은 5의 n입니다. 5의 n 비용으로 우리가 그 X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전체 비용을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재기식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점화식은 그 기저 사례와 일반 사례 두 가지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제시된 그 n자릿수 곱셈에 대한 기본적인 분할 정보 알고리즘, 요거를 이용하는 분할 정보 알고리즘은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베이스 케이스는 한 자릿수 두 개를 곱하는 형태는 상수 비용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이런 비용이 든다 라고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비용이 4개의 2분제 n자리의 곱셈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제 n의 소문제를 4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 4개를 해결한 것들을 결합해서 원문제를 해결할 때 추가적으로 5n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 재기 알고리즘의 어떤 비용은 재기 호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리고 재기 호출 밖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뭐냐, 이것을 이용해서 전체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2분제 n자릿수처럼 이런 식으로 카라슈바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수 곱셈을 분할 정복하게 되면 요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이제 카라슈바로 바꾸면 카라슈바 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분석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라슈바는 똑같이 앞서 살펴본 분할 정복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수를 그 두 개의 n자리 수를 두 개의 각각을 두 개의 2분제 n자리 수로 쪼개게 되겠고요. 쪼갠 후에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와 달리 이제 곱셈은 3개의 곱셈으로 줄어듭니다. AC를 구할 때 하나, BD를 구할 때 하나,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곱하기 C 플러스 D 할 때 하나. 그래서 3개의 2분제 n자릿수 곱셈이 필요하겠고요. 나머지는 다 덧셈과 시프트 연산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 연산들은 ON입니다. 물론 이 ON은 실제적인 비용은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기본적인 분할 정보 알고리즘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결국은 그 비고로 나타내면 둘 다 ON이 됩니다. 그럼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수 그 기저 사례는 똑같고요. 제너럴 케이스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앞에 거는 4였는데 뒤에 거는 3이 됐습니다. 그래서 4t 2분제 n에서 3t 2분제 n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카라슈바가 그 기본적인 분할 정보 알고리즘 4개의 곱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합병정렬 알고리즘은 그 배열을 2개로 쪼개서 각각을 재기적으로 정렬한 다음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합하는 머지 비용은 ON입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을 우리가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2t 2분제 n 플러스 n이 됩니다. ON. 따라서 세 개를 비교해 보면 합병 정렬이 가장 우수하다는 건 알 수 있고요. 합병 정렬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비고가 5의 n 로그 n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카라슈바는 m 로그 n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과연 3t 2분제 n 플러스 5n이라는 이것이 이 비용이 비고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합병 정렬을 분석하듯이 분석할 수 있지만 좀 더 편안한 방법이 뭐냐면은 도사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사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거로부터 비고를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분석하지 않고 요 점화식만 있으면 이 점화식 이래? 그러면 얘의 비고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구해주는 것이 바로 마스터 theorem, 도사 정리입니다. 표준 점화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점화식은 요 식을 말합니다. 즉, 세 개의 파라미터 A, B, D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재기 알고리즘의 성능을 재기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화식에 들어가는 세 개의 파라미터는 뭐냐 하면은 A는 재기 호출되는 수입니다.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재기 호출이 일어날 텐데 몇 개의 재기 호출이 일어나냐? 그 합병 정렬은 그 알고리즘에서 매번 2개의 재기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왼쪽 거 오른쪽 거. 카라슈바는 3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그 재기 호출이 이루어질 때 입력 크기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지금 살펴봤던 카라슈바랑 합병 정렬은 다 반씩 줄어듭니다. 2분의 n이 줄어들겠고요. 크게 줄어든 종류에서 그 B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기 호출 밖에서 일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의 지수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 정렬에서는 ON이고요. 카라슈바도 ON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재기 알고리즘을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재기 호출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재기 호출의 크기가. 그래서 합병 정렬은 2개의 2분의 n으로 쪼개지게 되겠고요. 카라슈바는 3개의 2분의 n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3개의 2분의 n으로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3개로 줄어드는데 하나는 2분의 n이고 나머지 2개는 4분의 n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재기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재기 알고리즘은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도사 정리로는 분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사 정리로 분석할 수 있는 재기 알고리즘은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만 분석을 할 수 있고, 이 표준 점화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재기 호출의 크기가 항상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베이스 케이스는 이게 항상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베이스 케이스로 가면 재기 호출이 가서 재기를 종료하는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가서는 O1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쪼개져서 작은 단위로 가면 상수 비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케이스를 만족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 재기 알고리즘들은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은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그것의 성능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사 정리는 뭐냐? The Master Method 또는 Master Theor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ster Theorem은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되는 재기하여 시간 복잡도가 주어졌을 때 A와 B의 D승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졌을 때 그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이코르 B의 D승이 값이 같으면은
n의 d승 로그 n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시간 복잡도가. a 값이 b의 d승보다 작으면 시간 복잡도는 n의 d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표준 점화식이죠. 표준 점화식인데 그 재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용이 n의 d승입니다. n의 d승인데 전체 비용도 n의 d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2는 재기 호출에 소요된 비용은 무시된다는 거예요. 무시되고 뭐에 의해서 시간 복잡도가 좌우되냐면은 재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케이스 1에서는 로그 n으로 표현했는데 그 로그의 베이스, 이 B 값, 여기는 B인데 여긴 B가 없어요. B를 생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우 1에서는 베이스가 바뀌더라도 이게 로그 10의 n이든 로그 2의 n이든 그 차이가 일정한 상수만큼의 차이만 발생하기 때문에 로그 2의 n이든 로그 10의 n이든 상수가 돼요. 그 비용이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n의 몇 승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3에서는 이 B 값이 되게 중요해요. B 값이 중요하지만 이 케이스 1에서는 이 B 값에 의해서 로그 n이 결정되는데, 기저가 결정되는데 그 기저는 중요하지 않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합병 정렬에서는 n 로그 n이 되고 그때 로그는 로그 2예요. 로그 2. 두 개씩 그러니까 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도출됐을까? 그리고 왜 A와 B의 D승을 비교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궁금증은 도사 정리의 증명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참아 주시고 이제는 도사 정리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6가지 예제를 살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예 중에 첫 번째가 합병 정렬이에요. 합병 정렬. 그래서 합병 정렬은 A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는 그 쪼개지는 개수, B는 쪼개질 때 어떤 크기로 쪼개지냐? D는 재계 호출 밖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은 두 개의 소문제로 쪼개지게 되겠고 각 소문제 크기는 원래 크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계 호출 밖에서는 ON의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나타내면은 2의 T의 2분제 N의 플러스 5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값이 2고 B가 2고 D가 1입니다. 그러면 B의 D승은 2고요. 이 값은 A와 같습니다. 같으면 우리가 케이스 1에 해당되고 케이스 1은 N의 D승 로그 N입니다. 근데 D가 1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된다? N 로그 N입니다. 즉 우리가 마스터 시어림을 이용해서 답을 찾지 않아도 실제 분석을 해봤는 경우에도 N 로그 N을 얻었는데 마스터 시어림을 적용해도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시어림이 맞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진 탐색입니다. 이진 탐색은 T에 반으로 쪼개드는데 그러니까 매번 문제가 반씩 줄어들어가요. 두 개의 반이 아니라 반씩 줄어들어옵니다. 그래서 A는 없고요. A는 1이고요. 2의 T 플러스
제기호출 밖에서 하는 일은 상수 비용입니다. O1입니다. 1. O1. 따라서 이 경우에는 A는 1이고 B는 2고 D는 0입니다. 그럼 B의 D승은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이 또한 케이스 1에 해당이 되고요. D가 0이니까 N의 0승은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로그 N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의 그 비용은 로그 N이다. 이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 탐색의 시간 복잡도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로그는 로그 2의 n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로그는 실제 기저가 2든 10이든 뭐 다른 것든 중요하진 않다. 전체적인 비용을 따질 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그 비용이니까. 물론 기저가 클수록 더 빠르게 줄어들겠죠. 줄어들긴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노트 맨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개의 분할 정보 정수 곱셈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그 분할했을 때 이분제 n개의 자릿수를 4개, 4번 곱하는 경우에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은 A가 4가 되겠고요. B가 2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상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D는 1입니다. 그러면 B의 D승은 2니까 A보다는 작습니다. A보다 작아요. B의 D승이 A보다 이제 큰 경우가 되겠고요. A가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 3에 해당돼요. 케이스 3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이 케이스 3을 바로 적용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초등학교 알고리즘은 원래가 이 방식 안 써도 n제곱이었죠. n제곱. 그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3인데 여기에 보시면 케이스 3은 n 로그 b의 a입니다. 근데 b가 2고 a가 4니까 로그 2의 4는 2가 돼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사용했던 그 알고리즘 쓰나 분할 정복을 하나 4개로 쪼개서 분할 정복 하나 그것의 전체적인 비용은 차이가 없다. 물론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n이 커지면은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 정도로 없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카라슈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카라슈바 알고리즘은 A가 3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기에서 비해서 A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4번 곱하는 것을 3번 곱하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B의 D승은 똑같이 2인데 A는 3이에요. 3이니까 앞에서는 A는 4였고 여기서는 4였고 여기서는 3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A 값이 B의 D승보단 커요. 둘 다 케이스 3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n의 로그 2의 3이에요. 로그 2의 3이라는 거는 n의 1.59 정도 되는 겁니다. n의 2승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 n 로그 n보다는 크고 n제곱보다는 더 우수하고 그런 알고리즘이 카라슈바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카라슈바 알고리즘. 그래서 카라슈바 알고리즘은 이런 비용이 든다. n의 1.59승. 1.59승이 든다. 그렇죠? 자, 여섯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노트 3에서 살펴봤던
행렬 곱셈 알고리즘입니다. 행렬 곱셈 알고리즘 중에 8개를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8개. 8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나누면 8개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걔는 A는 8이고요. B는 2고 D는 2입니다. 그러면 2의 2승은 4고요. 4는 또 당연히 8보다는 작으니까 경우 3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얘는 5의 로그, n의 로그 b의 2의 8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돼요? 5의 n 3승이 됩니다. 즉 8번, 직관적으로 나눈 8번을 나누는 거는 원래 우리가 행렬 곱셈의 직관적인 방법은 n3승입니다. 그러니까 8번으로 나눌 경우에는 8번으로 그냥 그 이분지 n 크기의 4개의 그 행렬을 만들어서 분할 정복을 하게 되면 n3승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앞에 곱셈 알고리즘처럼 4개로 쪼갰을 때도 초등학교 알고리즘랑 같았죠. 마찬가지로 행렬 곱셈도 기본적으로 2분지 n개의 행렬로 쪼개서 이제 그 분할 정복을 할 경우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분할 정복 하나, 원래대로 하나 비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A가 8개에서 7개 하나 줄면 어떻게 되냐면은 N의 2.81승이 돼요. 2.81승. N 3승보다는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센의 재기 알고리즘 그리고 그 카라슈바 알고리즘들은 이런 기존 방법에 보다는 더 우수한 결과를 줍니다. 언제? n이 충분히 크면 당연히 주겠죠. n이 작으면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라 가상의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왜 가상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냐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보여드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케이스 1과 케이스 3을 살펴봤어요. 케이스 3. 그래서 그 정수 곱셈 알고리즘, 행렬 곱셈 알고리즘은 케이스 3에 해당됐었고 그리고 그 합병 정렬과 이진 탐색은 케이스 1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2에 대한 거를 가상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합병 정렬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합병 정렬은 여기가 ON이었는데 이 가상의 알고리즘은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알고리즘이 두 개의 소문제로 나누어지는데 반 크기의 소문제 2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제기 밖에서 하는 일이 N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B 이퀄 2, D 이퀄은 2니까 B의 D승은 4가 되겠고 이 4값은 A보다는 커져요. 그래서 케이스 2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N의 D승이 되니까 N제곱이 됩니다. N제곱. 그래서 요것과 비교하면 얘는 N 로그 N이 되는데 얘는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제기 호출을 할 때 요 비용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즉 제기 밖에서 하는 일도 성능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도사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증명 자체를 꼭 이해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증명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직관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어렵지만 또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사 정리의 증명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분할 정복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할 정복 접근을 해서 제기 알고리즘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그 재기 알고리즘에 대한 점화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점화식을 세웠는데 그 점화식이 표준 점화식이다. 그러면 그 표준 점화식에다가 도사 정리를 적용해서 내가 만든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직관들을 각자 가지게 되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앞서 그 설명드렸었죠. 그 부분 다시 잠깐 앞으로 가보면 여기요. A와 왜 이 표준 점화식에서 A와 BD를 비교하는지, 그리고 경우 2에서는 왜 재기 비용은 무시되는지 등등, 어떻게 이런 세 개의 케이스가 도출됐고 그 세 개의 케이스의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그 도사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도사 정리를 실제 증명하기에 앞서서 그 첫 번째 노트에서 우리가 도사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이 합병 정렬이 이제 재기 알고리즘이니까 리커션 트리, 이런 재기 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기 트리를 통해서 이 전체가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하면 이 비용이 그 알고리즘의 전체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재기 알고리즘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재기 트리를 그려보고 그 재기 트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 정렬에서 이 전체 비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총 레벨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왜? 이 각각에 있는 이 원에서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럼 이 원들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비용들을 계산한 게 아니라 합병 정렬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요 레벨별로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계산해 봤어요. 그게 좀 더 쉽겠죠. 전체적인 각각에서의 비용보다 그렇게 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레벨의 수는 로그 2의 n의 플러스 1이다. 레벨 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분석했냐면 각 레벨에서 소요되는 일이 얼마인지를 분석했습니다. 각 레벨에서는 물론 여기서 보면 요 두 번째는 요 각각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각각에 소요되는 비용은 6m이다. 요 들어가는 크기에서의 6m이다 라고 즉 선형 비용. 요 소문제에 들어가는 크기의 상수 비용이 아니라 선형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 분석에 따라서는 언어에 따라서는 6m이 쓰고 5m이 쓰고 7m이 수 있는데 어쨌든 선형 비용이다. 그러면 이제 레벨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각 레벨 제에서는 이 제개의 합병이 필요하고요. 배열의 크기는 n 나누기 2의 제이승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에서의 소문제는 A의 제이승계가 있고요. 문제의 크기는 n 나누기 그러니까 각 문제의 크기, 요 하나하나의 문제의 크기는 요 크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벨 J에서의 연산수는 이 J개 곱하기 6, n이 되겠습니다. 6m. 근데 여기가 이제 n인데 이게 m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6m이 되겠죠. 6m. 그래서 요 6m이 되겠고, 이 6m과 각 레벨에 있는 연산수 6m과 요 레벨 수를 곱해서 전체 비용이 n 로그 n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벨이 되든지 간에
그 전체 비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아지지만 문제 크기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총합을 해보면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 같고 전체 레벨이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니까 전체 비용은 6 뭐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빅 5로 우리가 이제 그 정근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n 로그 n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제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도사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레벨에서 필요한 일은 점화식이 이렇게 됐을 때 특정 레벨에서 필요한 일은 그 레벨에서 있는 그 재기호출의 수는 A의 j-승계고요. A의 j-승계의 호출이 필요하고요. 각 재기 호출 요 하나하나에서는 요만큼의 비용, 요만큼의 크기로 줄어드는데 그때의 비용이 이제 m의 d승, n의 d승이죠. n의 그 소문제 크기의 d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J승으로 묶어주면 요렇게 돼요. J의 승이 되는 즉 각 레벨은 어떤 레벨이든 간에 요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그 레벨 J에서는 요런 형태의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요 형태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모든 레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체 이제 그 레벨 수가 있겠죠. 그거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요런 비용이 들습니다. 요런 비용.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면 여기가 A와 B의 D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와 B의 D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A와 B D승을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일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비용이 들고요. 이 비용이 들 때 이 비용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차이나는 부분은 요 부분이다. 물론 여기도 이제 영향을 주지만 이 각 알고리즘마다 D도 차이가 나지만 요 부분도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 값과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 마스터 티어렘 어디 갔어? 요 세 개의 경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개의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전체 일은 이거보다는 작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를 빅5로 얘로 나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 빨갛게 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A는 RSP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Rate of Subproblem Proliferation 해가지고 소문제 수의 증가율입니다. A는 우리가 몇 개로 쪼개지냐 재기 문제를. 그래서 이 많이 쪼개질수록 해야 되는 일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나쁜 요소다. 나쁜 요소.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B의 D승은 RWS라고 해서 Rate of Work Shrinkage라고 설명이 되는데 문제 크기가 축소되는 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해야 되는 일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줄어들면 빨리 들을수록 좋으니까 좋은 요소가 됩니다. 나쁜 요소, 좋은 요소. 그래서 이 나쁜 요소와 좋은 요소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 성능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요소와 좋은 요소가 같으면 요 값이 뭐가 돼요? 요 값이 1이 됩니다. 1이 되면 이 전체가 1이 돼요. 그러면 남는 건 1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1이 되니까 요 로그 b의 n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 b의 n이 b의 n개가 나와서 요게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뒤에 설명되었지만 요 부분이 1이 되고 1이 되는 건 1을 로그 bn만큼 더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RWS 요 부분이 RWS가 RSP보다 크면 요게 그 1보다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대로 감소하겠죠. 거꾸로 RSP가 RWS보다 많으면 요 값이 1보다 커지기 때문에 1보다 커진 값이 재이승 돼가지고 합해지니까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되게 해야 될 일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엔 대부분의 일이 반말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의 일이 루트 레벨에서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갈수록 너무 문제가 작아져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반대로 A가 크고 RWS가 작으면 그 레벨이 증가할수록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RSP와 RWS가 같으면 BD승과 A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BD승 분의 A는 1이 됩니다. 1이 되면 전체적인 비용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n의 D승의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n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병 정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우 RSP가 RWS보다 작은 경우 또는 RSP가 RWS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전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등비 수열에서 이제 얘가 계속 요거죠. 요거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R이 지금 요 값이 되겠죠. 근데 이 R이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큰 경우에 등비 수열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등비 수열 공식은 내가 이거 인터넷 쪽에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이 R이 1보다 작으면 요 값이 되는데 여기서 요 값은 0에 수렴하겠죠. R이 1보다 작은데 그거를 엄청나게 계속 거듭 제곱하면 이제 0에 가까워지게 되겠고 남는 것은 1-R 분제 1 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R이 1보다 크면 이게 이제 무시될 수 없고 이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서 다음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RSP가 RWS보다 작은 경우, 즉 아랫게 B의 D승이 큰 경우예요. B의 D승이 크면 요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C, 상수가 돼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요 ND승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즉 전체 일은 루트 레벨에서 일하는 일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좌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RSP가 RWS보다 큰 경우에는 이 값이 1이 되니까 이 부분이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무시될 수가 없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즉
여기서 R의 K승 또는 R의 K 플러스 1승 요 부분을 이제 무시하면 R의 K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R의 K승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요런 값이 되겠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 값은 A의 로그 B의 n승에 요 아래 위로 하면 B의 D, 마이너스 D 로그 B의 n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뒷부분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n의 마이너스 d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의 마이너스 d승이 되니까 얘와 얘가 상쇄가 돼서 남는 것은 C의 A의 로그 Bn인데 상수를 무시해버리면 A의 로그 B의 n승이 되겠습니다. A의 로그 B의 n승. 그리고 A의 로그 B의 n승은 단말의 수가 돼요. 전체적으로. 단말의 수가 되겠고 A의 로그 B의 n승을 다르게 정리하면은 n 로그 B의 a승이 됩니다. n 로그 B의 a승.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양쪽에다가 로그 B를 요쪽에도 놓으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로그 B의 a승은 요 앞에 나와서 요게 되고요. 요 뒤에다가 로그 B를 넣어주면 요게 돼서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요거와 요게 같다. 그래서 A의 로그 B의 n승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그 n을 기준으로 뭔가 식이 세워져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비고가 n을 기준으로 식을 바꾼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사 정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제가 설명이 너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사 정리는 그 표준 점화식으로 분석된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주는 틀이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사 정리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것은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려면 재기 트리를 놓고 이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비용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비용을 분석할 때 이제 합병 연결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때 분석된 결과는 뭐냐 하면은 각 레벨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표준 점화식이기 때문에 각 쪼개지는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 비용은 요 비용에다가 로그를 곱한 거예요. 로그를 곱해서 이제 비용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데 그러면 요 C의 ND승은 얘와 아무 무관하니까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기 알고리즘들은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간 복잡도를 결정하게 해주는 요소는 D하고 요 값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요 값은 우리가 위에 있는 A와 밑에 있는 B의 D승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A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RSP 초문제수의 증가율이고 이게 빠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간 복잡도는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BD는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 크기의 축소율이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 복잡도에서는 좋은 요소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크게 증가하는 율하고 소문제 수의 증가율하고 문제 크기의 축소율이 어떤 비율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고, RSP와 RWS가 같은 경우, RWS가 큰 경우, RSP가 큰 경우로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눴다라는 거고요. 주로 우리가 살펴본 문제들은 경우 1 아니면 경우 3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경우 1은 여가 1이니까 n의 d승의 로그 n이 되는 거고요. 경우 2는 얘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뒷부분은 요 부분은 거의 무시가 되겠고, n의 d승에 의해서 전체적인 성능이 좌우가 될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얘도 무시 못하고 얘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얘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